자, 오늘은 연금술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흔히들 금을 만들려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그 비밀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연금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어두컴컴한 실험실에서 망토를 뒤집어 쓴 사람이 납덩이를 금으로 바꾸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네, 그런 이미지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흥미진진해요. 실제로요, 진짜 연금술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바로 그 지적인 탐구에 더 큰 가치를 뒀다고 주장했죠.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연금술을 제대로 알려면 이 반짝이는 황금에 대한 집착,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철학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평생을 바쳤던 걸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연금술은 그냥 물질만 다루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목표가 있었죠. 하나는 분리적인 목표, 그러니까 납 같은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 다른 하나는 영적인 목표, 바로 인간의 영혼을 더 완벽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변화가 곧 자기 내면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말이 연금술 철학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 멀리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이나 여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심지어 우리 인간 내면의 영혼을 지배하는 법칙까지 전부 다 똑같은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금속이든 사람이든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바로 육체, 혼, 그리고 영입니다. 육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혼은 각자의 개성 같은 내적인 정신, 그리고 영은 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보편적인 생명의 심 같은 거죠. 연금술사의 일이란 바로 이 세 가지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실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이 물질 세계와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봤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독특한 관점인데요. 연금술사들은 금속이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다고 봤죠. 땅속에서 마치 식물처럼 자라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납이나 구리 같은 금속들은 아직 덜 자란 상태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장 완벽한 형태인 황금으로 진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속의 최종 목표가 바로 황금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점성술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행성들이 땅에 있는 금속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태양은 가장 완벽한 금속인 금과 연결되고 밤하늘의 달은 은과 짝을 이루는 시기였죠. 화성은 철, 금성은 구리, 이런 식으로 각 금속이 특정 행성의 기운을 받아 자라난다고 본 겁니다. 그럼 금속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유황, 수은, 그리고 소금. 여기서 말하는 유황이나 수은은 우리가 아는 그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상질을 나타내는 원리 같은 거예요. 유황은 불에 타는 성질, 수은은 금속의 광택이나 녹는 성질, 소금은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뜻했죠. 이 세 가지가 어떤 비율로 섞이느냐에 따라 그게 납이 되기도, 구리가 되기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황금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종의 레시피 같은 거죠. 자, 그럼 금속이 스스로 성장해서 황금이 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아니죠. 연금술사들은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아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전설로만 듣던 바로 그 물질이었습니다. 네, 바로 현자의 돌입니다. 연금술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의 물질이죠. 이게 뭐냐면 자연이 수백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납을 황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단 몇 시간, 며칠 만에 끝내버릴 수 있는 말하자면 자연의 빨리감기 버튼 같은 엄청난 촉매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좀 역설적이에요. 파괴를 통해 창조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금속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일단
그 겉모습, 그 육체를 완전히 부수고 썩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그 안에 갇혀있던 진짜 순수한 영혼, 그 본질이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옛날 사람들의 상상, 그냥 환상 같기도 하죠. 하나의 물질을 전혀 다른 물질로 바꾼다는 이 꿈, 과연 그냥 꿈으로만 끝났을까요? 사실 수백 년 동안 원소를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취급받았어요. 그냥 미신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말 우연히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때는 20세기 초반이었어요. 램지 그리고 러더퍼드 같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원자가 쪼개지면서 다른 원자로 바뀌는 현상을 목격한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원소가 사실은 변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방사성 분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라듐 같은 원소가 저절로 분괴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소 변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생각했던 방법, 솥에 넣고 끓이고 하는 건 틀렸을지 몰라도 물질이 변할 수 있다는 그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맞았던 겁니다. 현대 과학은 이걸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죠. 모든 건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에 달려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비스무트는 양성자가 83개, 금은 79개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무트 원자핵에서 양성자 몇 개를 떼어내면 이론적으로는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금술사들의 꿈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나마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연금술사들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된 셈인데 만약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납으로 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얻게 될 진짜 보상은 뭘까요? 과연 그게 황금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미 100년도 전에 이 원자과학의 초창기에 프레더릭 소디라는 교수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원자를 쪼개서 다른 원소로 바꿀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가치는 우리가 얻게 될 약간의 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하다는 거죠. 진짜 보물은 금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였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쩌면 연금술사들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들은 물질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힘을 찾아 헤맸는데 단지 그 힘을 황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현자의 돌의 진짜 정체는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바로 에너지 그 자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